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주처월사 갱이여사입니다. 토요일 정규 영상 올라가는 날입니다. 자, 용궁에 가기 전에 그냥 용궁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이제 용궁에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이제 하체 관정에 들어가진다는 암시예요. 제가 상체 관정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체 관정에 가지면서 또 이 그 상체랑 하체랑 또 합일되는 과정이 또 용궁에 갔다 와야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제 먼저 별사만체 먹하바 두른발은 말씀하시는 그 천인 그 개인 우주선 먹하바 별먹하바 말씀드리면서 이 그 피라미드 계급이 있고 원 계급이 있다. 그래서 저는 원 계급이 아니라 저는 피라미드 계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을 이제 이 용궁에 갔다 와서 그 안드로메다에 가서 저는 원을 가지고 와요. 거기서 이제 원 빔 두 개를 후광과 그림자 후광 원 두 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한 번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용궁에 갔다 오면서 상체 관정이랑 하체 관정이 같이 가면서요. 이 그 상체 아바타, 하체 아에나 자체들이 또 하나가 합일되는 과정을 가면서, 그러면서 또그 단전에 그 흑룡 아르곤이 생기고, 태양 척추 중심 이 샤크트만이 생기는 이런 그런 그 샤크트만 아폴론이 생기는 나의 몸에 태양의 에너지체가 생기는 이런 과정, 그래야만 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쪽에 또 이쪽에 또 그 조상계랑 또 미륵계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면서 369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정을 가기 위해서는 용궁에 가야 되는데, 용궁도 그냥 한 번에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책장을 전 상권을 덮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또 2권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또 저와 함께 용궁에 가기 전에 또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냥 가지는 건 아니고 계속 공부시켜요. 공부해야 되는 시절인 거야. 이 천부경 과정에 가기 위해서 아바타를 정확히 이름 있는 아바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관정이고요. 시절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한 번에 막 내가 많은 아바타를 경험한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마음대로 이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따로 우주에서 내면에서 주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받거나, 월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내면에서 나는 누구야 라고 말을 해주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죠, 이름이. 문제가 있죠. 아무튼 문제가 있죠. 아무튼 뭐 그만큼 내가 의식 여행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많은 꿈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아바타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369 천부경 세상을 이루어 가는 관정에 있어서 한 번에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늘 그 아름다운 꿈 판타지 여행하시고, 또 그곳에서 만약에 각성 상승 차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지고 공부하고 알아차림하고 해야 다음 관정에 또 나가진다. 그러나 그 다음 관정이 안 나가져도 돼요. 그냥 그 몽환적인 행복 속에 살아도 돼요. 그게 바로 행복을 누리는 거고 대복이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항상 놓아둠의 상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177회차, 176회차 천상의 음료하고 저희 책장이 닫히고, 제가 태양에 갔다가 흰나무 찍고, 나중에 이 태양의 나무에 빨간 사과도 열려요. 거기에 또 오렌지도 열리고요. 이 흰 태양의 나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 전령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뭐 그 아즈나 속에서 그 대자연 정령 속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무엇을 이뤄가는 단계마다 생명의 나무들은 굉장히 천개의 나무들은 전령의 나무들은
멋있음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보석이 피어날 때도 있고 막 촛불이 피어날 때도 있고요. 다양한 현상으로 우리가 아즈나 속 세상을 또 재밌게 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즈나 속 세상의 그 전령계의 나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번에 저는 그 보라 하트 별꽃 나무 얼마 전에 경험했고, 굉장히 아름답고요. 보라 별꽃 하트 나무 굉장히, 이건 뭐냐면 내 머리 위에 이제 보라 나무를 피워냈다. 이제 저는 요즘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나무들이 우리 몸이라고 그 지식서에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아름답고 재밌는 판타지 세상, 예. 또 오늘 저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 용궁에 가기 전에 한 번에 가지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시키고요. 다시 한번 또 저의 그 오른손의 권리와 권능에 대해서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용궁에 가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미래에 다녀오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환란의 시대 아니에요. 지금 환란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 세상에 빠져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선배들, 우리 이제 전조들, 조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언가들이, 각성자들이 예언해 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왜 그렇게 예언해 놨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후배 영성이나 우리 이제 인간들한테 대비를 하라고 미리 알려준 거지, 꼭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아라한들은 아라한 나름대로의 영적으로 무언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 불보살적 일을 해주면, 천사적 일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인간들은 또 그런 이미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지구가 지금 우리 간빙기잖아요. 간빙기 넘어가면서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지금 식품의 변화가 왔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야채들도 그렇고 변화가 왔잖아요. 간빙기 넘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앞으로 이 기온에 맞게 어떤 것을 재배해도 어떤 걸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도기에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상태고, 우리 인간들은 또 우리 자손들한테 이 과도기에 잘 우리가 견뎌내고 또 잘 이겨내서 그 좋은 비법을, 소스를 또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막 환란 이런 거에 그런 말세론 이런 거 있죠. 종말론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니에요. 200년 후였는데 제가 그걸 좀 밀어놨거든요. 3, 400년 후를 밀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리 이제 각성자들, 불보살들이 뭔가를 좀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인간들이 인간 나름대로 초과학 발달시켜서 인간을 이롭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또 햇소리 집어치우고, 어쨌든 종말론은 없다. 그런 거 믿지 마시라는 거. 만약에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상태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하고 올라오면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좋은 세상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그럼 지금부터 178회차 5편 월사 갱이오가 전하는 제3회는 극락적터 삼발라 이야기 178회차 이야기 갑니다. 오늘은 선단 알약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이야기는 좀 아름다운 꿈길 걷는 거, 그 다음에 아스트랄 프로젝션 잠깐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음료 받은 거, 그리고 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내용, 그 다음에 또 이 당시 또 저 나름 저한테 가졌던 의문,
나의 황룡과 청룡들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또 나름 공부한 거,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지식 나눔의 이런 날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신비적인 체험은 많지는 않지만 또 월사가 이야기하는 이 지식 같은 거 좀 나름 또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그쪽 세상에서 너무 판타지적으로 가지 않고 또 너무 막 그 샤머니즘으로 가지 않고 지식과 샤머니와 판타지 딱 가운데 세 축의 가운데 딱 서서 여러분의 자신의 아즈나 세상을 재밌게 리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77회차 저번호에서요. 과거의 나의 그 첫사랑 남자와 잘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그때 내가 잘 이루어져서 예쁘게 알콩달콩 사는 장면을 경험하게 하였잖아요. 지금은 실패한 첫사랑인데 그래서 일단은 잠깐 저랑 그 영상 아스트라 프로젝션 있잖아요. 꿈길 여행하는 거 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꿈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감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눈 감으세요. 저 영상 들으시는 분들 함께 공감해 봅시다. 함께 통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하세요. 원래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상상 안 하는데 가끔가다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해보자 함입니다. 자, 눈 감고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 감으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눈 뜨라고 할 때까지 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세요. 자, 잠시 새가 되어 봅시다.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봅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경쾌하고 신나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예. 봄의 왈츠 소리가 들립니다. 그쪽 우주는요, 음파, 파동의 세상인데 클래식 음파와 굉장히 흡사하고 그런 음파, 음률의 세상입니다. 파동의 세상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여러분. 음악은 노랫말이 없는 음악이면 더 좋습니다. 예. 이 봄의 왈츠 같은 클래식도 좋고요. 기분 좋게 하는 밝은 락 버전도 좋습니다. 예. 아니면 타악기 있잖아요. 그런 연주 소리도, 투타 같은 연주 소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눈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인당에 집중하시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편안히 호흡을 강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상태. 나는 새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행은요. 현생, 이번 여행의 현생, 이번 삶의 현생도 봅니다. 대자연도 봅니다. 하늘, 우주,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 모두 다닙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자 하고 여러분 명령을 내려보세요. 힐링 타임이긴 합니다. 갈 때는 뱀이 기어가듯이 몸을 부드럽게 S자로 움직여 보시기도 하고요. 용이 날고 있는 것처럼 공기의 상쾌함도 느껴보십시오. 새가 나는 것처럼 멀리 바라보는 이런 시야 느낌도 가져보세요. 우리는 용 위에 올라타고 날아가는 것이고요. 구름을 타고 여행하는 자들입니다. 군등을 타고 여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유체이탈은요, 밤에 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낮에 하실 것을, 이런 꿈길 여행하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체이탈이 되는 초기 각성자도 내가 조절하는 중간 각성자도 모두 괜찮습니다. 마음을 구속받지 말고 여러분 힐링해 주세요. 자, 지금 제3에 있는 셋업 되신 분들 지구 대지 여행합니다. 바다 여행합니다. 하늘 여행, 그리고 나서 우주로 나가 지구를 한번 바라봅니다.
나의 아즈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속을 또 달려 여행해 봅니다. 자, 우리 행성 태양계 목성에서 토성을 지나 해왕성, 천왕성 돌아서 다시 금성으로 갔다가 태양에도 도달하여 터닝해 봅니다. 금성, 수성, 지구,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을 돌아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달에서 잠시 달 위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자, 달 위에서 저 너머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 안드로메다가 보이죠? 그리고 그 너머, 안드로메다 너머에는요, 무지갯빛 은하단이 존재합니다. 그 무지갯빛 은하단의 로드를 무지갯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천천히 걸으셔도 되고 빨리 뛰셔도 됩니다. 걸어가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무지갯빛 성간 성운들입니다. 무지개 성운입니다. 꽃들이 마구 피어나지요. 아름다움을 계속 더 만끽해 보세요. 흰 화이트 세상이 있고요. 황금 세상이 있고요. 초록의 세상이 있고 무지개 세상이 있습니다. 모두 보고 행복을 느꼈다면 다시 의식을 지구 행성으로 돌려옵니다. 파란 하늘을 날아 구름을 타보고요. 드넓은 지구 바다 위를 날아갑니다. 푸른 대자연의 산과 등선, 계곡을 지나가 보세요. 거대한 계곡 양옆에 아름다운 7차크라 5꽃 잎들의 꽃들이 피어나 양쪽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초록의 들판을 달려보세요. 아름다운 작은 호수에서 잠시 머물다가 향기로운 향기도 맡아봅니다. 굉장히 신기로움이 느껴지죠? 그 신기로움을 느껴보십시오. 작은 호수 위에 비치는 따스한 태양과 숯불이 무거워지고 바람에 나의 머리카락이 하늘거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꿈길 세상이죠. 우리의 판타지 아즈나 세상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아름다운 차크라 꽃들을 뒤로 하고 다시 뒤돌아서 나 자신에게 들어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아름답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우리 그 아스트랄 프로젝션 꿈길 여행 되셨나요? 지금 저와 잠시? 우리는 이러한 꿈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그 말이죠. 막 날아다니고, 막 가고요. 시간 여행하고, 과거, 현재, 미래 막 드나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함, 고마움 보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22년 3월 16일입니다. 어제는 음료 세트를 한 쟁반 가득 주어지더니, 오늘은 음료를 예쁜 잔에 직접 따라 잔 안에 캡슐 알약 선단을 넣어준다. 예쁜 음료잔 감로주에 환의 약을 담아줍니다. 이번에는 감로주가 마셨는데 무색무취입니다. 그러더니 이 무색무취 제가 이제 감로주 환약을 받은 게 어젯밤에 3월 15일 날 3월 16일 새벽에 밤에 귀여운 토끼가 달 가운데로 막 가로질러 뛰어갔어요. 오키토끼가 뛰어갔어요.
길을 막 이렇게 하면서 흰 토끼가 막 뛰어갔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오늘은 이렇게 선단 약을 주는 거예요. 토끼가 만들어진 거예요. 토끼 선단 음료입니다. 무색무치고. 그리고 나더니 자, 화면이 바뀌고 성인 남자의 잘려나간 오른손가락이 보여서 치유해 줬습니다. 나는 여전히 엄청난 외과적인 치료를 합니다. 예. 나의 본분 외과 선생님. 그리고 일단 질문 받은 거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질문 또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처럼 제각성이 일어난 분의 질문을 받았다. 역시 우리 같은 종족들은 살면서 여러 번의 제각성을 갖는 것이다. 질문 내용은요. 20년간 채널링 하며 살다가 요즘 대변역이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채널링 하셨네? 저처럼? 이 채널링 하는 건 사람마다 이 환타지 세상은 달라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오방신들하고 하늘 많이 날았다 그랬죠. 예. 저희 유니콘 타고 날거나 항룡을 타고 날거나 전 하늘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은 채널링 하면서 어떤 세상을 보셨을까 궁금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도 소각성자였죠. 그 이유는요, 왜 이런 대변역이 또 일어났냐 하냐면, 우리가 대각성 주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소각성인 상태에서 대각성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절대 심상화나 상상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심상화, 상상화는요, 내가 그 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주는 메시지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꾸는 거에, 그거 보는 거를 해석을 하고 그거 즐기지, 그거를 감사함을 여기고 살아가지, 그 에너지 인간계 갖다 행운스럽게 잘 살지, 저는 이렇게 웬만하면 의도적 접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의도적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의도적 접근하면 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편이고 그게 도통력이거든요. 신통력인데 그걸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예. 일단은 심상화나 상상화는요.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상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왜 또 제각성이 일어났냐면 에너지가 다 했기 때문에 예. 쿤달리니가 나를 다시 정화하는 중인 거예요. 다시 나를 정화하는 거예요. 이때는 육체의 통증과 정신적인 대환장이 아주 혼란하게 합니다. 젊은 시절보다 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나는 신이야? 나는 뭐야? 하는 이런 생각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무라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제각성이 일어난 분들 마음을 비워내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나를 인지해야 되고 내가 낙마했구나 다시 올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소각성 시절 그동안에는 인간의 길을 열심히 걸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다시 제각성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든 대자연의 길이든 이 태양의 길이든 이 모두 세 가지의 길이든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다시 재창조돼야 하기 때문에 대변혁이 다시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각성됐다고 각성이 끝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눈을 통해서만 주는 메시지 받으세요. 눈으로 주는 것만 받으세요. 꿈에서 주는 것만, 아즈나 안에서만 눈을 감았을 때 그 메시지를 잘 해석해내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요. 이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마음, 즉 참나가 들어오도록 노력해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 4차원에 오르시려면 4, 5차원에 오르시려면 여러분 3차원에서 다시 4차원, 4, 5, 6차원에 7차원에 오르려면
하타 요가를 수련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차원 상승합니다. 하타 요가가 상승직일 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각성이 이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박수. 왜냐하면 더 큰 행운이 드실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사주명리 저쪽 점사 쪽에서 얘기를 하면 대운 들어온 거고요. 그렇게 말하죠. 대운 들었다. 뭐 3년 대운 들었다. 7년 대운 들었다. 10년 대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각성자들은 평생 대운 속에, 이 행운 속에 살아가는 삶이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 재각성이 일어난 거고, 다시 우주 에너지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 에너지가 나를 리드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자, 이제 질문 내용 답 여기까지고, 이 당시에 제가 저의 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 나름 또 용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이 궁금증 한번, 용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풀어봅니다. 자, 나의 궁금증 풀어보기. 용의 변화 과정. 본 내용에 깃을뗀 용은 일부분일 뿐이며 이후 더 여러 번의 용의 변화 과정을 경험한다. 나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젊은 시절에 있었던 신비적 현상을 기록해 두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다. 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이 판타지 세상을 제 기록을 해 두었다면 좋았을 것을, 항상 그렇게 그 판타지 세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각성이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차크라인이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부분을 좀 제가 세밀하게 좀 기록해 두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 지금 와서 조금 후회하고요. 그래서 이번 재각성 19년도부터는 제가 2019년도부터는 제가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놨죠. 네. 그래서 블로그에 있는 건 완벽한 글은 아니고요. 이 네이버 웹소설에 올리는 게 거의 완벽한 해석본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 영상에 또 글로써 못 올리는 것도 제가 이렇게 언어로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하고 이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것이 거의 완벽 해설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의 우리 천인들, 각성인들의 이 길라잡이, 수피족들의 길라잡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발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저의 또 궁금증. 이 당시에 제가 영궁에 가기 전에 선단, 무색무치 선단 알약까지 먹고 들어온 생각. 계속 공부하게 해요. 천부경 계속 공부하게 했다고 했잖아. 이 시절에 계속 공부하게 합니다. 고려, 청동을 보면 하늘을 나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모양이 있다. 한쪽은 등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또 한 마리는 배를 바닥으로 돈다. 해석해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운매축,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궤도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황룡은 빛, 청룡은 어둠인가? 그럼 청룡은 그림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럼 이승과 저승을 말하는 것인가? 어렵다. 더 생각해보자. 용의 뼈대는 12마디입니다. 예. 그리고 두 마리니까 청룡과 황룡이니까 12에서 24. 그럼 24절기? 하루 24시간을 암시하는가? 그럼 용의 비늘이 모두 81개라고 합니다. 이 81개 용의 비늘을 본 분이 있어? 저는 아직 용의 비늘 세보진 않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용이 보였을 때 한번 셀 수 있으면 세봐야겠다.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튼 80일자 바람일, 천부경이죠. 80일, 용의 비늘이 81개니까 후에 저는 이제 황룡과 청룡은 사랑축으로 우주, 황룡은 우주 사랑축이고 대지의 사랑축, 자연축이 바로 자연적으로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청룡이라는 게 대자연 사랑축이 바로 청룡이고 우주 사랑축이 바로 황룡이라는 걸 이렇게 두 기둥을 세우면서 확실하게 아즈나로 보았습니다. 요 얼마 전에 보았어요. 나는 나의 각성 과정에서 용들에게서 지혜와 용기를 보고 배우고 얻었다.
그래서 용은 지혜와 용기다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용은 이승과 저승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영물이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신령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 이 신비적 체험 세상에서 용은 인간계와 절대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그때마다 보여지는 홀로그램은 지혜로움과 영웅처럼 용맹하고 용감합니다. 이 불의에는 괴력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보여주는 것들을 잘 대처했고요. 내가 힘들 때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고요. 보호자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보호자, 나의 수호신이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으며 살았어요. 이 황룡을 타고 날아는 그 느낌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우주를 타고 날았나 봐요. 젊은 시절에. 나의 의식과 마음을 용감하게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나아가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줄수록 도와준 것이 바로 저의 용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황룡은 심장, 태양이고 마음이므로 내 안의 우주적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나는 젊은 시절에 심장이 미쳐 날뛰던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구나 라고 제가 젊은 시절 잠시 생각을 했었어요. 황룡을 타고 많이 날았으니까 그럼 내가 심장을 타고 논 거야? 내 마음이 문제였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잠시 했고, 그러나 나의 황룡 상식이는 심장이 아닌 아즈나 머리였다. 태양인 것은 맞기는 하지만 문헌에 있는 심장이 아니라 인당 아즈나. 저의 황룡은 여기 살거든요. 우주적이다. 청룡은 물을 의미한다고 해요. 청룡은 시작을 의미하고 동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농사, 봄 이렇게 의미를 하지요. 이 지식에는 청룡의 깃틀이 모든 대지의 기본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청룡은 저도 경험했지만 저는 그 익룡으로 해서 하지. 저는 청룡이 그 동양체일 때는 왼쪽에만 청룡이 있었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서양체로 익룡으로 넘어올 때 이때는 제가 이제 양쪽 그 잔우와 월사가 이제 그 청색 드래곤 익룡을 탔죠. 요렇게 해서 요 깃틀을 다진다는 것도 맞긴 합니다. 어미가 아이를 얻듯이 청룡은 엄마처럼 그 황룡, 백호, 주작, 초록 거북을 등에 업고 올라가 임무를 마치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당시에 그랬어요. 각성자의 육체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용들도 많이 키워내고 많이 보내고 다시 오고 이런 과정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체와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게 바로 천인들이에요. 그래서 용은 사람의 육체 대신에 날개를 달고 제3의 눈을 통해서 신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용은 용맹하여 불보살 짓을 한다. 용체가 든 각성자는 불보살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룡은요 단전을 말합니다. 단전을 암시하고 흑룡은 이게 이제 동양용이든 서양용이든 단전을 암시를 합니다. 단전에서부터 축을 세워서 올라와서 저 우주로 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흑용이든 흑드래곤이든 그렇습니다. 자, 몸의 세 축, 심장이 태양이고요. 눈, 그 다음에 성기, 이렇게 세 축이 신성이 비례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심장, 태양,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저쪽에 성기가 바로 신성의 그 몸의 세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는 우리 몸의 절반을 위치하고 심장은 몸통의 가운데. 그래서 용은 창조이며 심장이며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은하계 중심에 위치하므로 십자가 가운데, 즉 오방신 중 가운데를 말을 합니다. 태양. 황도시비궁 태양의 빛의 이동.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갈 수 있는 태양의 빛. 머리, 황금용은요, 사방팔방 자유로운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은 각 에너지체 아바타들의 기본 뼈대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수백희의 모든 그 손은 바로 용이고, 그 발도 다리도 용입니다. 좋은 사지이기 때문에 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바타들의 사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용입니다. 일단 노자 도덕경에는요, 제영백포일 능무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의 머리는 지구이고 용은 원형으로 말고 있는 몸은 지구가 달리는 궤도라고 이렇게 도덕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 자전을 암시를 하는 거고, 인간의 혼을 신고 흩어지지 않고 품고 있다, 그거라고 합니다.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신비 과정에서 용이 지구를 끌어안고 있던 과정을 지식적으로도 대비해 보면 용은 각성된 나의 영혼이 흩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준 것이기도 하다. 저 용이 저를 막 이렇게 그 지구를 이렇게 껴안고 있거나 저를 막 이렇게 껴안고 있거나 이런 거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습니다. 나의 이 영혼이 그 봉황체, 원신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를 잘 보호해 주는 거, 이런 경험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의 표현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렵게 들리는데, 제가 또 이렇게 지식에 나와 있는 도덕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그 용과 함께 지난다면, 용이 나를 껴안아 주고 있다면, 용이 내가 흩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날 꽉 잡아주고 있구나, 용이 나의 사지 역할을 잘해주고 있구나, 팔다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구나 라고 감사함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비서 보호령 용한테. 그러나 그러하기보다는 용은 지구를 사랑합니다. 일단 용은 지구를 사랑해요. 그리고 청룡은 지구 대지, 지구 어머니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어머니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저는 흑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아무튼 이 청룡이 양쪽 다리, 우리 잔우와 월사의 기본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대지란 말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용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또 다르게 나의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자, 나의 다른 자아라고도 저는 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도 이런 거 느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거든요, 용과 우리는. 나의 경험으로 느낀 바, 의식 상태가 정신 이상으로 별나라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은 나를 꼭 껴안고 있었다고 저는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보호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용들이. 그래서 해와 달, 새벽달을 품은 자는요, 용과 봉황의 역할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이 쿤달리니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쿤달리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잠시 그래도 여러분 궁금증 풀어드리기 위해서 글로 올려놨으니까 잠깐 또 들어보십시오. 척추는 우리의 기둥이며, 호흡은 지구가 자신을 배꼽이나 심장에서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주로 수행하는 하타 요가에서 원리는 바로 하나의 기둥, 척추 9개의 문이 있는 집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쿤달리니는 내 안에서 몸이 정화하고 바르게 의식이 가져갈 수 있도록 끝없이 몸과 감정을 정화 작업해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 성장하고 새로운 변화를 줍니다. 성장하도록 새로운 변화를 계속 줍니다. 그래서 쿤달리니는 두 개의 원리, 빛과 어둠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각과 사념이 중간 상태에 놓이도록, 참나의 의식 상태에 놓이도록 도와줍니다. 흰 쿠니는 왼다리고요, 검은 다리는 오른다리라고, 곰쿠니는 오른다리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월사가 흰 쿠니고 저의 잔우가 곰쿠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뱀의 꼬리, 뱀은 꼬여서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을 우리 이제 회음에서 이제 엉덩이 쪽에서 꽈리를 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풀어내서 메비우스 DNA 끈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 인간의 몸이 이 우주의 원리가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쿤달리니가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헌에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전 이대로 경험했어요. 메비우스. 요즘 메비우스 읽고 나서 굉장히 지금 엉덩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긴 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좌골신경통이 생겼습니다. 치료해야죠. 어쨌든 제가 이 쿤달리니 몸에 육체에 어울리지 않는 몸이니까 고통이 있는 거지, 건강하신 분들은 전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아픔 신호를 주는 건 치료하고 가라고 하는, 여기 너 문제 있어 라고 알림해 주는 거죠. 감사함이죠. 여기가 너의 기운이 막혀 있어, 치료해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는 곳이 얼굴이 자율신경이 있고, 뇌가, 심장에 자율신경이 있고, 성기, 신장 그쪽에 자율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율신경이 중성의 성향을 지닌 것들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중심, 자전축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저쪽 이런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는 이것을 알아차림하고, 이 승천하는 봉황의 깃털, 단 하나의 깃털을 달았을 때 여러분 성인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알아차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월사가 요 과정을 가서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자 샤크트만 레이어가 그림으로 쭉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봉황도 봉황을 보다가 내가 봉황이 되었다가, 내가 7개의 날개를 달았다가 한 개의 봉황 날개만 달게 되는, 봉황의 깃털을 달았다가 봉황의 많은 꼬리들을 달았다가, 이런 과정 많이 경험을 하면서 단 하나의 꼬리 깃털을 달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알아차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난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행길 경험하시면서 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바로 이 내 안에서 내가 메비우스 DNA가 우주적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쿤달리니가 제3의 눈을 통해서 나와 합일되는 것을 제3의 눈이 있는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즉 우주의 원리와 인체의 원리가 같다라는 것을 쿤달리니는 우리의 의식과 정신을 개조시켜서 본연의 근본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쿤달리니다입니다. 예. 이 해설이 좀 어려웠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의 그림하고 함께 나가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의 영상 함께 수년간 함께 오신 분들은 오늘 한 말 좀 이해 좀 하실 거고, 또 새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고요. 저희 지난 영상 들춰보시거나 저희 블로그에 오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군달리니 우리 이 세상 이야기가 정말 공부에 한이 없고 공부 중에서 제일 재밌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토끼가 만들어준 선단, 굉장히 토끼가 망아지라는 건 못 봤는데 어떤 토끼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알약, 캡슐 약을 주었거든요. 굉장히 그 맛은, 음료수 맛은, 천상의 음료수 세트 맛은 무색무취였습니다. 또 재밌는 이런 경험했고요. 자, 179회차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이제 하체 관정 가지게 된다는 암시를 옵니다. 그러면서도 막 공부를 하게 합니다. 영궁에 가기 전에 엄청 공부시켜요. 더 판타지 세상으로 들어가 줄 거거든요. 더 깊은 생각이 들게 하고, 이런 과정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거니까, 또 다음 수요일날 제가 드리는 지식정보 함께 들어가 있는 저의 판타지 세상하고 지식정보 함께 들어가는 이야기 또 함께 여러분 지식 저한테서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체온 상승에 7차원으로 올라오는 길에 소스 사모셔서 뿌시뿌시 올라오세요. 잡아드릴게요. 지금까지 월사였습니다, 여러분. 저 요즘 관정 나간 거 잠깐 또 말씀드려야죠.
저번에 제가 초록, 샤크트만 초록 후광 달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월사가 뒤에 봉황의 깃털 한 개를 달았습니다. 예. 흑봉황의 깃털 한 개로 딱 통일시켰어요. 무지개 색깔로 7개나 있던 깃털을 하나로 딱 흡착을 시켰는데, 하나로 통일을 했는데, 착 오므렸는데, 블랙이 되어있다. 너무 멋있었어요. 월사가. 안나라 수모나라 월사가.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멋진 황금사가, 얼마 전에 황금사가 2개 받은 적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쪼개서 먹었어요. 이게 뭐냐, 황금사가, 이게 에로스를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진주랑 진주랑 다이아몬드가 박힌 리본이 박힌 나비 리본이 박힌 나비가 박힌 굉장히 아름다운 목걸이 받았는데, 요건 제가 언제 따로 시간 내서 그림을 좀 그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비슷한 거 갖다 놨는데 전혀 다르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게 또 굉장히 제가 1년 전에 24년 9월 24일 날 저희가 저의 번왕 바람의 신 12번째 신 될 때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 흰 말을 타고 달리던 시절, 블랙 두광과 블랙 두광을 달고 달리던 시절 있잖아요. 이 시절 때 번왕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엔 빨갛게 빨간 후광, 빨간 두광, 이렇게 옷도 빨갛게 입고 왔어. 이것도 그림 언제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오늘 굉장히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고 있나? 우주로 여행 갔던 내가 다시 돌아오겠나? 이런 생각했고, 일단은 구루께서 해주신 말씀 좀 참조하면서 이 길을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봉황 일체 한 개 깃털은요, 바로 에로스를 말하는 거고요. 사과 2개, 용이 먹는 사과 2개 하나 쪼개서 먹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파동 세상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에로스와 쿠피트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폴론의 기본입니다. 초록 아폴론, 초록 후광을 가진 아폴론 마음의 기본을 알아라, 이 뜻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쿠피트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갈지 저도 지금은 제가 간정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고 푹 잘 때도 있고 꿈 안 꾸는 날도 많고, 또 그러나 또 그쪽에서 꿈은 항상 꿔요. 항상 생활을 하는데 일일이 다 기억하진 않고 기억에 남는 것만 기억하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또 이런 의식 여행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심을, 고맙고 내가 잘하겠다는 신께 그쪽의 세상에 무엇을 해주십시오 라고 갈구할 게 아니라 항상 그냥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면 돼. 이 3가지 3종 세트면은 다 모든 것은 저절로 리드해지고 이끌어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종교에서는 그런 기도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인류의 안녕과 지구의 안녕과 전 우주의 이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를 해주시는 자비이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이 더 좋은 에너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월사였습니다. 응?